2061년 지구의 해성 충돌이 예견되었고 부자들을 위해 설계된 호화 우주선은 새로운 행성 세이건으로 향하기로 했다. 지도자들과 과학자, 행성 개척단 등 우주선에는 선택된 사람들만이 탈 수 있었다. 과학자인 부모님을 따라 나와 내 동생 하비에르도 우주선에 탑승했다. 우리 가족이 우주선에 타자 담당 요원이 마중 나왔다. 안녕하세요, 페니아 박사님. 벤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주선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주선은 호화 여객선 같았다. 천장에는 파란 하늘을 재현한 스크린이 펼쳐졌고 실제 식물들을 심은 공원도 있었다. 벤은 어린이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나와 하비에르는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다. 박사님들은 우주선 반대편에서 지내실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지낸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아빠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령에 따라 분류해 수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저 우주선 맞은편에 있는 것뿐입니다. 괜찮을 거야, 여보. 엄마도 아빠만큼 걱정이 커 보였지만 아빠를 다독였다. 그때 유리관이 눈에 들어왔다. 특별 제작된 수면 포드였다. 먼저 도착한 아이들은 수면 포드 안에 잠들어 있었다. 세이건에 도착할 때까지 380년 동안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 포드 안의 액체가 우리를 늙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해준다고 했다. 또한 지식을 뇌에 주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이건에 도착할 즈음이면 동생과 나도 부모님처럼 식물학과 지질학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했다. 죽은 듯 잠든 아이들을 보니 겁이 났는지 하비에르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나 집에 가고 싶어. 괜찮을 거야, 하비에르. 우리 깨어나면 보자. 나는 하비에르의 엄지손가락에 있는 별자리 모양 반점을 어루만졌다. 하비에르와 나는 빛나는 액체로 채워진 포드로 들어갔다. 다시는 가족들을 못 볼 것 같아 눈물이 났다. 사랑해, 페트라. 깨어나면 보자. 엄마가 내 뺨에 입을 맞췄다. 그래, 잠깐 자고 일어나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어. 포드 12, 입실 완료. 380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오랫동안 낮잠을 자다가 깨어난 느낌이었다. 머릿속에선 같은 메시지가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다. 나는 제타원, 식물학 및 지질학 전문가. 나는 콜렉티브에 봉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몇 세기 동안이나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을까? 눈을 뜨니 사람들이 방 안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차례대로 아이들을 포드에서 꺼냈다. 누군가 내 옆 포드의 아이에게 물었다.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추워요. 엄마? 아이가 엄마를 찾았다. 그러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령관, 이 아이를 제거해야 할까요? 실망이군. 저 아이를 포드에 다시 넣어. 이번엔 확실하게 과거의 기억을 남김없이 없애. 나는 하비에르의 포드가 있어야 할 방향을 쳐다보았다. 하비에르의 포드는 없었다. 사령관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네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다시 포드에 넣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저들이 원하는 사람이란 걸 알려야 한다.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대사가 떠올랐다. 나는 제타원, 식물학 및 지질학 전문가. 나는 콜렉티브에 봉사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령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은 곧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을 콜렉티브라고 칭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기 적합한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제타 대원들도 깨어났으니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기원을 위해. 나는 시끄러워진 분위기를 틈타 부모님을 찾았다. 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저 우주선 맞은편에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콜렉티브의 눈을 피해 우주선 반대편으로 향했다. 우주선 반대편에는 수면 포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부모님의 이름을 찾았고 마침내 이름을 발견한 순간 자리에 얼어붙었다. 부모님의 포드는 텅 비어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포드의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기억 삭제, 실패, 재프로그래밍, 실패, 2218년 7월 24일, 제거됨.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거되었다고?
가슴이 커다란 주먹에 짓눌린 것 같았다. 부모님도 하비에르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그때 어둠 속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왔던 길을 향해 다시 죽어라 달렸다. 부모님은 내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부모님은 내가 살아남기를, 싸우기를 바랄 것이다. 더 이상 이 우주선에 머물 이유가 없다. 나는 우주선을 탈출하기로 했다. 그 후 나는 행성 조사를 하며 몰래 식물 샘플을 채취했다. 우주선을 탈출하려면 식용 가능한 것들을 테스트해야 했다. 그리고 우주선으로 돌아와 몰래 실험실로 향했다. 그때였다.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주름진 갈색 피부와 흰색 긴 수염의 노인이었다. 나는 최대한 기계적인 말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타원이에요.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제타원? 나는 엡실론 5, 화학자야. 아저씨는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역할은 콜렉티브의 기분을 안정시키는 거야. 난 어떤 화학 방정식이든 고분자 합성법을 알아낼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늙어가고 있어.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있어. 방금 한 말을 콜렉티브가 듣는다면 엡실론 5는 제거되거나 재프로그래밍 될 것이다. 엡실론 5는 나를 실험실로 이끌어 실험실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무심코 던진 말에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나는 콜렉티브가 기분을 유지하도록 내 평생을 보냈어. 잠깐만요. 평생이라고 했어요? 70년 넘게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나보다 훨씬 어렸을 것이다. 나와 모든 아이들은 같은 날 포드에 들어갔다. 프로그래밍이 완료된 아이들은 포드에서 먼저 꺼내졌을 것이고 모두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다. 그 생각에 이르자 얼굴이 마구 떨렸다. 그때 실험실 조명에 엡실론 5의 손이 비쳤다. 나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순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별자리 모양의 반점이었다. 하비에르? 2022년 뉴베리상 100주년 대상 수상작 지구를 기억하는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의 여정.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